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따지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출석한 증인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9일 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도 증언 거부권은 쓰지 않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권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임 전 사단장의 증인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고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일부 의원들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경고하며 여야 충돌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며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 선서에 동참하며 오해를 받지 않고 당당히 진술하려 선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임성근 증인에게 점심시간에 생각해보라고 권했으며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청문회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에 추가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번호와 관련한 여야 간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 번호는 지난해 7월 이 전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결정하기 전 통화했던 번호입니다. 야당은 이 번호로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주 의원의 청문회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주 의원은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44초간 통화한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주 의원에게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느냐고 묻자 주 의원은 일반 전화로 통화한 것을 다 기억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공의 7,648명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9월에 복귀시키려 하지만 일부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를 거의 또는 아예 뽑지 않겠다고 합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입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17일 기준 211개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로 13,756명 중 1,151명만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빅5 병원의 출근율은 7.9%에 불과합니다. 사직서가 처리된 비율은 16.4%로 증가했으며 서울 빅5 병원의 사직률은 38%에 달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며 9월 수련 복귀 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련병원은 사직 시점을 고심하며 처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수련병원과 의사집단은 하반기 전공에 추가 모집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서울대병원은 하반기 전공의를 30여 명만 모집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반발로 사직한 전공의 자리를 비워둔 상황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를 기존 결원에 대해서만 신청키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수련병원에 하반기 전공에 추가 모집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23만 6천 가구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1만 가구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이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한 패닉 바잉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 배경에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7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에서도 서울 전망지수는 107.1로 긍정적인 전망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확대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단지 일부는 본청약이 지연됐지만 올해 안에 5개 지구에서 1만 호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23만 6천 가구는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 60여 개 지구에서 공급됩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 이상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후보지는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 달에는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공개됩니다. 전세가를 잡기 위한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확대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12만 가구에서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천 가구는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단기간에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도 정상화해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 도입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급 대책이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존 발표된 3기 신도시가 대거 포함된 점에서 새로운 공급 확대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당장 내년과 내후년의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문제인데 2029년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전세가 급등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8% 올랐습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과 마포용 산성동구 등 선호 입지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최근 3주간 매주 0.5% 이상 오르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레미안 옥수리버젠 전용 84제곱미터는 반년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신천, 잠실동 재건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0.62% 상승하여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잠실헬스는 이번 주에만 신고가 거래가 2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셋값도 공급 부족 영향을 받으며 서울은 61주째 상승했습니다. 성동구는 올해 들어 전셋값이 5.21%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고 신축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수요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틀째 서울, 경기,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서 실종, 대피,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주에 380.1mm, 강화에 367.2mm, 연천 군남에 300.5mm, 서울 은평에 16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최대 6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안성시 고삼저수지에서는 낚시터 배가 전복되어 2명이 실종되었고 서산시에서는 산사태로 90대 노인이 매몰되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파주시와 양주시에서도 여러 고립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우려로 오산천, 통복천 등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당진에서는 학교 운동장이 침수되어 학생과 교직원이 고립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10개 하천에 홍수특보가 발령되었고 산림청은 중부지방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교육부는 경기와 인천 지역 32개 학교의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었고 전철 운행이 일시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강 수위 상승으로 올림픽대로와 잠수교 등이 통제되었고 경부선과 중부내륙선의 열차 운행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수도권, 강원 내륙, 충청, 호남 지역에는 추가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을 휩쓴 비구름이 다시 올라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나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3도로 예보되었습니다. 경남권과 제주도, 그 밖의 남부지방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